계속해서 업종별 이슈와 유망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의훈 유진투자증권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대표 성장주, 플랫폼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이버와 카카오죠.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네이버, 카카오 좀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1분기 실적 파악이 발표된 이후부터 조금씩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번 1분기 실적에서 희비가 좀 엇갈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광고 시장이 안 좋았다라는 부분들이 작용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네이버는 이 커머스에 대한 성장률이 이제 두드러지면서 실적을 견인한 반면에 카카오는 컨텐츠, 게임과 미디어 쪽에서 실적 부진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좀 매출단에서 엇갈렸고요. 그리고 비용단에서도 보실 때 네이버는 지난해부터 수익화 전략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비용에서도 수익성이 방어된 모습을 보였지만 카카오는 비용 쪽에서 좀 더 많은 비용들이 부각되면서 이 양사의 실적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버와 카카오만 봤을 때 그럼 네이버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은 뭐 지금 어제 오늘 좀 주춤하긴 했지만 네이버 주가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좀 눈여겨봐도 괜찮을까요, 네이버? 그러니까 지난해 굉장히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예.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코로나 엔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시장 성장률 둔화가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대외적인 매크로적인 변수,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굉장히 악영향을 작용을 했었는데 예. 사실 엔데믹을 돌리긴 힘들고 결국에는 하반기 때 이 매크로적인 변수들의 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까가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한 완화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예. 코로나 때만큼의 주가 상승폭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네이버 본격 반등 시점은 좀 언제쯤으로 생각을 하세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때 이제 커머스 쪽에서 좀 더 수익화가 더 잘 되고 그리고 AI 같은 기술들이 들어오면서 결국 하반기 때 들어섰을 때 광고 시장이 반등하는 게 어느 정도가 될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네이버가 내재적인 영향으로 주가가 반등한다기보다는 좀 더 매크로적인 변수가 주가 상승에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또 주목할 만했던 게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시마크 인수도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매크로 환경적인 걸 말씀하셨는데 포시마크 관련해서는 좀 수혜를 받는 거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실제로 이번 1분기 실적 때 포시마크가 처음 연결로 편입되면서 네. 시장에서도 궁금증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포시마크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적자를 이어나가다가 이번 1분기 때 포시마크가 에비타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네이버의 설명은 이제 포시마크를 인수를 하면서 자사가 가지고 있던 커머스 전략을 포시마크에 도입을 함으로써 수익화를 빠르게 내고 있다라고 설명을 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더욱더 확대될 예정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커머스 쪽으로 네이버가 올해는 성장을 좀 도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 대표 플랫폼주들 네이버, 카카오 그중에서도 네이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게임주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업체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2분기부터는 그래도 조금 기대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또 중국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좀 개선됐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은데 게임주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1분기 실적이 되게 부진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게임주에 대한 좀 실망감이 작용을 했는데 사실 저는 2분기도 호락호락하진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특히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을 보면 3월 이후에 많은 신작들이 출시가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환경이 굉장히 치열해져 있어요. 그래서 2분기 때는 이게 온기 반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요 게임사들 간의 이제 실적 희비가 좀 많이 엇갈리수록 보고 있고 예. 특히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 비중이 높은 게임사의 경우에는 추정치에 대한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게임주 가운데 뭐 종목별로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중에서도 이 크래프톤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어요.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뭐 게임 업종 내에서 좀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다소 아쉬운 평가도 많은 상황입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크래프톤이 1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그런데 주가를 보실 때는 먼저 그 전에 1분기 전에 지난해 크래프톤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랬냐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12월에 발표된 신작 그러니까 칼리스토 예, 프로토콜의 그쵸. 부진이 있었고 두 번째가 중국 내 게임 시장이 부진했었습니다. 네. 화평 정영이 이제 부진하면서
이제 굉장히 안 좋았고 예. 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2023년도에 신작이 부재하다는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면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빠졌지만 밸류에이션적으로도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1분기 때는 결국 크래프톤의 실적을 견인한 거는 지난해 1월부터 PC 배틀그라운드가 무료화되면서 예. 거기에 대한 유저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번 1분기 때는 이제 PC 배그에서 깜짝 실적을 견인을 했고 또 두 번째는 중국 쪽 화평 정영도 매출이 크게 올라오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크래프톤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완화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작용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게임주 뭐 물론 지금 상황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하반기 때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것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영건이 보시기에 하반기 좀 신작 모멘텀 등 좀 기대해 볼 만한 게임주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에는 실적과 신작 모멘텀을 모두 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게임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예. 모든 것이 좋은 게임사는 찾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좀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신작 모멘텀만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네오위즈와 이제 펄어비스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 네오위즈를 이제 최선호주 말씀드리고 예. 펄어비스를 차선호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역시 네오위즈 기대해 볼 만한 거는 피해 거지 때문일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나요? 네, 네오위즈가 이제 피해 거지 출시를 앞두고 있고, 근데 다만 제가 펄어비스를 차선호주로 말씀을 드린 거는 붉은 사막이라는 신작이 내년도 출시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이 좀 많이 남아 있긴 한데 오히려 지금과 같이 게임주들이 다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신작들이 좀 멀리 남아 있는 거라도 찾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부각될 것이다. 그래서 특히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또 빠질 대로 빠졌기 때문에 예. 차선호주로 선택하게 된 이유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네오위즈를 조금 더 여쭤볼게요. 지금 차선호주 펄어비스를 조금 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 이 피해 거짓 같은 경우에 이 판매량 예상치를 이 게임스컴에서 삼가랑했던 그 이전 작들과 달리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더라고요. 증권가에서.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게임스컴에서 삼가랑을 차지한 게임들 보면은 상당히 그 발매량이 이제 예상치가 높은데 이와 관련해서 봤었을 때 네오위즈를 조금 더 이 추가적으로 더 기대감이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소울라이크 게임, RPG류들의 게임들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 특히 네오위즈 전년도에 이제 우수 작품 고티를 받았었던 엘들링 같은 경우에는 1,600만 장을 넘어서 굉장히 큰 흥행을 달성했었는데 지금 시장의 피해 거지 기대치, 판매량 기대치는 200만 장에서 300만 장 선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예. 근데 다만 여기서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엘들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흥행작들을 그렇죠. 냈던 프롬 소프트웨어의 작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고 예. 네오위즈는 지금까지는 원래는 RPG를 만드는 게임사가 맞습니다. 아니다가 이번에 예. 처음으로 도전을 하는 거기 콘솔을 때문에 했죠. 예.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잡혀 있긴 한데 다만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판매량 추정치가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은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또 한 가지 이제 기대해 볼 만한 이슈가 이제 중국 판호 관련해서도 많이 이야기들 하는데 여기에 따른 좀 수혜나 영향력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물론 중국 판호 관련해서 판호가 발급되기 전에 이것을 캐치하고 매매를 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네. 사실 대부분의 이제 주주분들도 그렇고 투자자분들이 판호 발급이 언제 되는지를 유추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결국에 판호가 발급되고 나서의 향후의 상황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 내 게임 시장이 과거와 같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한령 그리고 중국 내 판호 발급이 중단된 기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예. 그 전에는 중국 내 게임 시장이 중국 내 게임 기업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게임사들이 이제 참전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호응도와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었는데 예. 최근 들어서 중국 내 게임의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하더라고요. 예. 판호 발급된 게임사들의 게임 퀄리티나 그런 호응도 정도 이런 부분들 특히 예. 중국 내에서 어떤 사전 예약자 수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보시고 투자를 예.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플랫폼주와 함께 게임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정의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